도지사가 낙점해온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새로운 제주시장 후보자가 첫 대상자가 될 전망입니다. 8.5톤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마주오던 택시와 승용차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간부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80대 할머니가 1,400만 원을 뜯겼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값이 비싸고 혼잡한 극성수기를 피해 피서를 즐기는 늦깎이 알뜰 휴가족들이 늘면서 관광업계가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지금까지 도지사가 낙점해온 행정시장이 앞으로는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준 제주시장의 중도 하차에 따른 고육책으로 보이는데 원희룡 도정의 협치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늬만 공모, 측근 심기라는 부정적 여론이 높은 제주시와 서귀포 행정시장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인사검증이 이뤄집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 규정상 안 해도 되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 대해 제주도는 협치행정을 강조하지만 이지훈 제주시장의 중도하차로 인한 원희룡 지사의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제주도의회는 행정시장에 대해서는 법 규정 여부에 관계없이 정책적 협의를 통해 도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검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결정되는 제주시장 후보자가 첫 인사청문 대상입니다. 제주도는 법적 실효성은 없지만 기존 인사청문회 조례 취지를 준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각하게 자격에 결격이 있다라고 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거로. 제주도와 도의회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특별법에 반영시켜 나가기로 했는데 원희룡 도정의 협치행정 모델로 자리 잡을지 도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는 이지훈 전 시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개방형 직위 제주시장을 전국 공모하기로 하고 오늘 공고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응시원서를 받은 뒤 심사를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원희룡 지사는 내정자를 결정한 뒤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장 인선은 9월 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8.5톤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화물차의 브레이크 파열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아라동 516도로 8.5톤 화물차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달립니다. 마주오던 차량들을 피해보지만 택시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고 맙니다. 엄마 저거 저 근데 왜 이상해? 계속 달리던 화물차는 신호등과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넘어진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다급히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트럭과 충돌한 택시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결국 택시 운전기사인 49살 김모 씨와 승객 현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화물차 운전기사 34살 장모 씨와 또 다른 택시 승객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이 아수라장이죠. 그 길바닥에 다 널브러져 있었죠. 사람들이 막 피 흘리면서 앉아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경찰은 화물차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도 보이스피싱, 즉 전화 금융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80대 할머니가 경찰 간부를 사칭한 남자에게 속아 1,400만 원을 뜯겼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82살 김모 할머니는 며칠 전 은행을 찾아 수년간 들었던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경찰서 수사과장이라는 남성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 할머니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납치 사건의 계좌로 사용되고 있다며 경찰이 보호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할머니는 자신의 통장에 들어있던 1,400만 원을 남성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화 금융 사기였습니다. 경찰이라고 하면서 인생을 보호해주고 있고 지금 할머니가 개인정보 유출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호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할머니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순식간에 1시간 이내에 빼간다. 이처럼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전화 금융 사기는 189건, 피해액만 23억 원이 넘습니다. 주로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표적입니다. 예전에는 그 자녀를 납치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모를 갖다가 협박하든지 공포감에 떨게 해서 돈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검찰, 경찰 또는 국세청이라고 속여서 경찰은 전화금융 사기가 발생하면 계좌 지급 정지를 112에 신청하고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정부의 서비스 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제주도는 양질의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신화역사공원의 리조트월드 사업의 경우 카지노 설립 논란과 과다한 숙박시설에 대한 우려가 높아 사업자 측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카지노 사전 공모제는 경제 자유구역에서만 해당되는 만큼 제주적 카지노 감독과 수익 환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7월 말에서부터 8월 초까지인 극성수기가 지났는데도 피서객들이 제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성수기 비싼 요금과 혼잡함을 피하려는 늦깎이 알뜰 휴가족들이 늘면서 관광업계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공항 대합실이 관광객들로 북적거립니다. 피서철이 막바지인데도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루 평균 4만 명이 넘는 피서객들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극성수기를 피하면 숙박이나 렌터카 등의 비용이 싸고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일단 표 구하기가 힘들고요. 또 이렇게 여행 다닐 때 너무 혼잡하니까는 좀 여유 있게 다니기 위해서. 이런 늦은 여름 휴가 현상은 항공권 예매에서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8월 말까지 제주기점 항공기 예약률은 90% 가까이 나돼 항공사들은 임시편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임시편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예약률이 90%에 달하고 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6%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투숙률이 뚝 떨어졌던 숙박업계도 늦깎이 피서객들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이제 성수기가 끝나버리면 거의 이제 없어져 버리거든요. 손님이 아예 이제 예약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많이 더 문의도 오시고.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에서도 성수기 휴가 비율은 10년 새 10% 이상 줄었고 늦깎이 알뜰 휴가족은 2배나 늘었습니다. 올여름 이딴 태풍과 긴 장마로 타격을 입었던 제주 지역 관광업계가 길어진 여름 휴가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기 지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선 항공기의 지연 운항 건수는 9,100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6% 늘었습니다. 지연율은 진에어 12.1%, 이스타항공 9.4%, 제주항공 6.6%, 티웨이항공 6.5% 등으로 저비용 항공사가 대체로 높았고 대한항공이 3.3%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연 원인은 항공기 연결 문제가 90%를 차지했고 정비 불량도 203건에 달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올 들어 제주도 자치경찰과 함께 관광질서 확립 합동 단속을 벌여 인터넷을 통해 무등록 여행 알선을 한 숙박업소와 렌터카 업체 65곳을 적발하고 시정을 하지 않은 6곳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관광협회는 또 무자격 관광 통역 안내 행위 33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여름 휴가철 여객선 이용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제주기점 여객선 이용객은 9만 3천 명으로 지난해 21만 5천 명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항로별 이용객은 제주 녹동 항로가 6,700명으로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목포와 완도 항로도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협치를 모토로 내건 원희룡 지사가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한 신설 조직에 다른 지방 인사를 중용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정무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박정하 정무부지사와 이기재 서울본부장에 이어 협치정책실장에 김원 씨를 임명했습니다. 제주도는 협치 정책 강화를 위해 원지사와 코드가 맞는 인사 기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중앙정치를 염두에 둔 친정체제 구축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